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배우자, 이 사람만은 내 편이라고 믿었는데 정작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 말들이 남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들릴 때 우리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말문이 막힙니다. 결혼 생활이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진심을 매일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을 아끼게 됩니다. 서운함을 꾹 삼키고 표정으로 말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면 부부 사이도 낯선 이웃처럼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여전히 신혼 같은 부부도 있습니다. 팔순이 넘도록 손을 꼭 잡고 걷는 사람들, 식사 후 서로에게 눈을 맞추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하는 세 가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혼 같은 부부가 노년까지 관계를 지켜가는 단 하나의 비밀, 바로 그 세 가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우린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외롭죠? 그 이유는 아무 일 없게 사는 것이 좋은 관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아무 일 없어도 말을 건네고 표현하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 마음을 매일 건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말을 실제로 매일 주고받으며 수십 년간 신혼 같은 마음을 지켜온 세 쌍의 부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 그들의 진심, 그들의 위태로웠던 순간까지도 모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께서도 바로 오늘부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완전한 사랑은 매일 말로 표현되는 사랑이다. 이 말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80이 넘은 부부가 여전히 서로를 신혼처럼 바라보는 이유, 그 첫 번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83살 이문자 할머니는 남편과 결혼한 지 무려 62년이 되셨습니다. 이문자 할머니 부부는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손 꼭 잡고 다니는 부부로 유명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는 동네 공원에서도 항상 둘이 나란히 걷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다정할 수 있나? 결혼 생활이 뭐 특별한 건가? 그러다 한 날, 한 동네 아주머니가 이문자 할머니께 직접 물었습니다. 할머니, 80 넘게 같이 살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문자 할머니는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마디는 꼭 해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해. 아주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80이 넘었는데도 그런 말을 해요? 이문자 할머니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 말을 안 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는 아침이면 잘 잤어? 라는 인사 대신 고마워, 오늘도 옆에 있어줘서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 고맙다, 이불을 개면 수고했어, 그리고 TV를 보며 앉아 있다가도 문득문득 서로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습관처럼 건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들이 거창한 이벤트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 쉬듯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언제 하셨나요? 미안해라는 말을 언제 꺼내셨나요? 사랑해라는 말은 어느 계절이었나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 살았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침묵이 되고 그 침묵은 서운함으로 자랍니다. 이 문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부부는 표현을 안 하면 끝난 거예요. 말이 없으면 감정도 없고 그럼 마음도 멀어져요. 결혼 생활이든 동반자 관계든 결국 지켜주는 건 말입니다. 다정한 말, 부드러운 말, 서로를 아끼는 말. 80 넘은 할머니가 지금까지 남편 손을 놓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들이 매일매일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부관계가 위태로웠다가 말 한마디로 극적으로 회복된 또 다른 부부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사는 72살 박정자 할머니는 한때 남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결혼한 지 50년, 아이 넷을 함께 키웠고 가난도 병도 함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뚝뚝한 말투에 표현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 사람하고 도대체 왜 사는 건가 싶을 때가 있었어요.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날 정도였죠. 특히 아이들이 다 출가한 후 집안에 두 사람만 남게 되니 적막함과 무의미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는 날이 열흘, 보름씩 이어지고 남편은 말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밥 먹고 나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자 할머니는 한 강연회에서 이런 문장을 듣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관계일수록 가장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 그 말을 듣고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하루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남편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방에 들어온 남편이 말없이 컵에 물을 따라 박정자 할머니 앞에 놓고 말했답니다. 나도 그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듣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모닝커피를 나누며 서로에게 단 한마디씩 고운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이 고맙다일 수도 있고 수고했어일 수도 있고 오늘 날씨가 참 좋다며 같이 산책 가자 하는 소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부의 대화는 어떤 색깔인가요? 적막한 회색인가요? 짜증 섞인 붉은 빛인가요? 아니면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빛을 띠고 있나요? 말 한마디로 눈빛이 달라지고 말 한마디로 손이 먼저 가게 되고 말 한마디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말은 돈이 들지도 않고 큰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을 건네보자는 작은 결심이면 됩니다. 박정자 할머니는 이혼을 고민했던 때가 이제는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서로를 다시 다정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죠.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도, 이해도, 용서도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싸우지 않고 살아온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에서 신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세 번째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서천에 사는 69살 장순의 할머니와 71살인 김기석 할아버지는 이웃들 사이에서 동네에서 제일 다정한 부부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두 분은 결혼한 지 48해가 지났는데 여전히 함께 손잡고 동네 슈퍼에 다니고 일주일에 2번은 단둘이 찻집에도 가십니다. 한 이웃이 장순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두 분은 왜 이렇게 아직도 신혼 같으세요? 다정도 지나치세요. 그때 장순의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매일 아침에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해요. 기석 씨, 안녕.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 진짜 어려운 거네. 맞습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름조차 부르지 않게 됩니다. 애칭도 존중도 마음 담은 말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침묵이 쌓이고 당연함이 자리를 잡고 무심함이 익숙해지면 서로에 대한 감탄도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를 다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존재로서 인식하고 마음으로 연결되는 가장 기초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장순의 할머니는 남편이 밖에서 돌아올 때마다 현관 앞까지 나가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합니다. 오셨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남편 김기석 할아버지는 그 인사에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당신 얼굴 보니 피로가 다 가시네요. 말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와 존중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셨다면 다시 불러보세요. 여보, 당신도 좋지만 처음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시작했던 그 시절처럼 이름 속에 깃든 마음을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백범 김구 선생의 글귀를 떠올려 봅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 중에서도 정직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한다. 부부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쉽게 서로를 잊고 상처 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말 한마디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적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다정한 말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결혼 생활 내내 다툼이 잦았지만 이제는 가장 평온한 부부가 된 또 다른 인물의 사연을 통해 부부 사이에 필요한 세 번째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살고 있는 72살 박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혜자 할머니는 남편과 50해 가까운 세월을 동고동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내내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으로 속마음을 좀처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던 남편은 화가 나면 큰 소리부터 냈고 화해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결혼 초에는 서운한 말이 나와도 미안해요 한마디가 없어 할머니는 혼자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이 부부는 대화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남편이 갑작스레 병으로 몇 달간 입원하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가서 묵묵히 간병을 했습니다. 거의 말도 없고 표정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그날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박혜자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말은 못했지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병실 밖으로 나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말, 단 한마디, 고마웠어요. 그것 하나로 오랜 서운함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꼭 필요한 세 번째 말이 바로 고마워요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밥이 차려지는 것, 약속 없이 지켜주는 것,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는 것. 사실 그 모든 건 감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게 됩니다. 왜 그건 안 했어? 이건 왜 또 잊었어? 비난은 관계를 갈라놓고 고마움은 관계를 이어줍니다. 고맙다는 말은 단순한 인사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 고마워요는 자존심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부부관계에서 꽃을 피우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그 사람에게 고마워요. 그 한마디만 진심으로 건네보세요. 그러면 꽉 막혀 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으로 경북 안동의 80살 노부부가 신혼처럼 살 수 있었던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안동에서 만나 뵈었던 80 넘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마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같이 장을 보러 다니고 동네 잔치도 꼭 함께 참석하고 무엇보다 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신혼부부라고 불렀습니다. 80을 넘긴 나이, 결혼한 지도 60해가 넘었지만 그들은 신혼 때와 다름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지만 두 분이 늘 하던 대답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에게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를 꼭 하세요. 여러분, 처음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사랑이 넘치던 젊은 시절에도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하던 말, 사랑해요. 그런데요, 이 부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서로를 바라보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하루를 그 말로 시작하니 어떤 날은 싸움이 나도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싸운 뒤에도 서로 등 돌리지 않고 잠들기 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 한마디를 꼭 붙잡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은 멀어지기 쉽습니다. 마음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설레는 마음, 서툰 고백에 떨리던 시간, 그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도 하기 힘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부족해진 자리에 오해가 자라고 불신이 생기고 냉기가 깃듭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서로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심어야 하고 말로 키워야 합니다. 한 시인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말로 해야 꽃이 되고 행동으로 해야 열매가 된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세요. 사랑해요는 젊을 때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갈수록 더 자주, 더 따뜻하게, 더 정성스럽게 건네야 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신혼처럼 만드는
유일한 마법입니다. 내일 아침 혹은 오늘 밤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말해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꾸준히 실천한 부부가 어떻게 노년을 아름답게 지켜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8배 김순예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40해 넘는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넷을 키우고 시댁과 친정에 헌신하고 남편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고마워요라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밥을 해주는 것도, 빨래를 해주는 것도, 당신을 위해 뛴다는 것도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늦은 밤 들어와 이런 말을 툭 던지더랍니다. 당신은 고맙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고 그날 이후 순례 할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보, 오늘 마당 정리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만큼 살았어요. 애들 잘 키워줘서 참 고마워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의 얼굴이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사람의 눈빛을 바꾸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서운함을 녹여줍니다. 이 말 하나로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해서 잘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해요입니다. 경상도에 사는 79의 남춘식 어르신은 이 말을 못해서 부인을 몇 번이나 울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한 번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자신의 잘못인 걸 알면서도 사과하는 게 죽기보다 싫더랍니다. 며칠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부인이 밥상을 차려주면서 이 말을 했답니다. 당신 마음 다친 거 알아요.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속이 주르륵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뒤로 이 부부는 자주 미안하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는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신혼 때는 안 해도 설레는 말이지만 노년엔 이 말이 없으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그 말 한마디 꺼내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다시 신혼처럼 살아 숨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말을 통해 마음이 가까워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 따뜻하고 더 사랑스럽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